정문 손질하는 방법하고 또 식재하는 방법, 가을 식재하는 방법, 봄 식재하는 방법, 또 종군 종류에 따라서 손질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추가로 설명을 해서 영상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했습니다. 신구두릅 종군이고요. 신구두릅 종군만큼은 종군 생산을 전문으로 이렇게 묘목을 키우기 때문에 종군이 굉장히 실한 편이거든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희 신구두릅 종군 받으시고서 마음에 들지 않는, 흡족하지 않은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을 식재는 종군을 놓고, 자른 종군을 놓고 종군을 놨으면은 흙을 덮는 흙의 두께가 6, 7cm 정도입니다. 6, 7cm 정도인 이유는 봄에는 3, 4cm거든요. 아니면 4, 5cm. 보습력이 좋은 토질은 3, 4cm, 약간 건조한 마사 토질 같은 경우는 4, 5cm. 토질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3cm에서 5cm를 넣습니다. 옆으로 놓는 평삽일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가을에는 평삽만 하지 직삽을 하지 않습니다. 직삽이라는 거는 세워서 놓는 건데, 직삽은 흙이 더 빌뚱 말뚱 조금 나와도 조금 나와도 되고, 또는 흙이 더 빌듯 말듯 이 정도로 심는 게 직삽이기 때문에 겨울에 땅이 2, 3cm 얼었다 녹았다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직삽은 가을에는 하지 않아요. 가을에는 평삽을 합니다. 흙의 두께가 있어서. 가을에 식재하실 때는 종군을 놓고 흙의 두께가 6, 7cm. 그러면 평균적인 성인 손가락으로 봤을 때 검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가 6, 7cm입니다. 뭐 손가락 크기가 다르긴 하겠지만 제 기준선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을 식재는 이렇게 조금 더 센치가 높아지는 이유는 요 종문이 들어있는 이 부분을 3, 4cm를 제외한 이 2, 3cm가 얼었다 녹았다 부풀었다 하는 그곳에 공극이 생겨가지고 찬바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피해서 여기에 넣습니다. 그러면 봄이 되면 이게 해동이 되면서 싹 사그라들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4, 5cm가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을 종군 식재는 6, 7cm 종군을 놓고 6, 7cm 흙을 놓는다. 봄에는 3, 4cm 또는 4, 5cm를 놓는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가을에 놓으시면서 3, 4cm 아닙니다. 6, 7cm 정도 높이로 하시고요. 종군으로 이렇게 식재를 하실 때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신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를 이렇게 하실 때 신구 품종은 그렇죠. 촉성 재배를 목적으로 해서 많이 찾으세요, 요즘에. 그리고 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워낙 신구두릅 하니까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찾았든 제가 이제 촉성 재배용 목적으로 할 경우에 종군을 어떻게 자르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촉성 재배용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나무를 기본적으로 촉성 재배용 대목 단마디로 잘라서 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나무가 가지 대목으로 쓴 원목이 2m 50에서 3m 정도 자라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뿌리는 크기가 달라져야 돼요. 잠깐만요. 촉성 재배용으로 이 대목을 키울 때는 2m 50에서 3m까지 이렇게 크게 키워야지 마디 치가눈이 있는 마디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높아지고, 또 나무를 잘 키워야지 이 대목을 원지름을 100원짜리 동전 또는 5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까지는 키워야지 촉성 재배 통통한 순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냥 순 생산을 목적으로 할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묘목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묘목은 뭐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묘포장에서 키워서 임야로 이렇게 다른 재배지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죠.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텐데요. 자, 촉성 재배 목적으로 이렇게 식재를 하신다고 하면, 이걸 지금 종군으로 저희가 이제 올해 판매한 종군인데요. 이 종군으로 크기를 보면은 촉성 재배용 신구 대목을 키우겠다 이렇게 하실 때는 내가 2m 50에서 3m까지 키워야 되잖아요. 대목이. 그러면 이 종군을 자르실 때 이렇게 크게. 근데 이렇게 이 가지들이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잔뿌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잔뿌리가 붙어 있으면 이거 별도로 안 자릅니다. 이렇게 싹둑 안 자르고 이렇게 잘라서 이거 심으실 때 그냥 이렇게 같이 심어 주셔야 돼요. 이거 길게 고랑내 가지고 이렇게 심어줘도 되지만 불편하시면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놓고 심으시면 돼요. 이걸 자르는 것과 자르지 않는 차이는 세력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심으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어차피 식재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재 거리가 있기 때문에 고를 쭉 파서 이렇게 놓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 불편하시면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정도로는 세력을 줘야 된다. 그리고 이런 잔뿌리 정리하지 않습니다. 이 원통 뿌리를 잘랐을 때 이거를
고를 촉성 재배용 대목으로 할 경우에는 기본 1m 거리로 하거든요. 그러면 고를 쭉 괭이로 타서 이렇게 일자로 놓도 되겠죠. 그리고 접어서 놓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해보면 이렇게 접어서 놓을 경우에 이 접어지는 부분에서 가지 나오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건 제 체험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촉성 재배용 대목으로 할 때는 이렇게 크게 놓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잘랐고요. 그러면 종분이라는 건 저희가 이렇게 보내다 보면은 종류가 처음에는 마디가 두껍고 그 다음에는 점점점 가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마디는 좀 더 길게 잘라줘야 됩니다. 좀 더 길게 잘라서 여기 이 부분 옆에 있는 거 이거 잘라내지 않고요. 같이 고를 깊게 파서 이렇게 심어준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놓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단마디 촉성 재배용 손질로 2m 50에서 3m 정도의 나무를 키우겠다는 목적으로 할 경우에 이렇게 손질을 하시고요. 좀 더 끝으로 가면은 이게 점점 얇아졌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더 길어져야겠죠. 더 길어져야 되면은 요렇게 이거를 그냥 통째로 넣을 수도 있지만 요렇게 해서 더 길게 자르고 이렇게 넣어서 자르고 이거는 요 상태로 그대로 넣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긴 뿌리로 해서 4개를 넣었어요. 이렇게. 단마디 촉성 재배용으로 할 때는 이렇게 크게 넣습니다. 그래야지 나무가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또는 2m 50에서 3m 정도의 크기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군만 이렇게 해서 넣느냐 그게 아니고 처음에 이제 밑비로나 기비 같은 거를 하셨을 경우도 있고 하시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키운 다음에 5월 말 지나서 6월 초에 3개월 완효성 비료를 바사코트라는 제품도 있고 또 국내 저가형 제품도 있죠. 3개월 완효성 비료를 6월 초에 한번 시비를 좀 해주셔가지고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우비로 시비를 합니다. 추비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촉성재배 할 경우에 이렇게 키우시고요. 그러면 순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일 경우가 있죠. 순을 생산하실 경우에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펜 이렇게 두꺼운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볼펜 길이 정도 자른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순 생산을 목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마디 갈 때는 이 첫 번째 마디보다 조금 더 가늘어지죠. 그러면 두 번째 마디에서는 조금 더 길어집니다. 이렇게. 길어졌어요. 그러면은 세 번째 길이 마디에 가서는 더 길게 잡습니다. 이렇게. 자, 제일 위에 부분 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길이고 세 번째 길이에요. 왜 이 길이 차이가 이렇게 나게 만드냐면 굵기 차이가 다르잖아요. 굵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거는 좀 더 두꺼우니까 좀 더 짧아도 되고 두 번째 거 그 아래 단계에는 좀 더 길게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좀 더 해서 순생산 목적일 때 이 정도로 자르시면 이 정도 크기일 경우에 직경 정상적인 12시에 기비가 좀 있고 그리고 굳이 추비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 종군 상태라면 직경 100원짜리 동전 크기 이상 그리고 1m 20, 30, 50까지 충분히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순을 권해드리고요. 이렇게 한 가지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뿌리라는 건 다 달라요. 이렇게 생긴 뿌리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이렇게 두꺼운 이렇게 제법 가느다란 뿌리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다 두꺼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로 예를 들어서 촉성 재배용을 손질을 한다고 치자면은 여기에서 이 뿌리 계산까지 해서 길게 자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요. 이 뿌리 영양이 있잖아요. 이 뿌리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작게 자르고 이 뿌리까지 계산해서 크기를 계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뿌리를 이걸 기니까 이거를 잘라서 이거를 하나로 영양을 쳐줘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작게 잘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거를 하나로 쳐도 되고 그런데 이거 뿌리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영양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로 다물기에는 굉장히 세력이 세요. 뭐 세력이 센 건 나쁘진 않지만 그래서 저 같으면은 자 짧게 잘랐어요. 촉성재배용 대목으로 분명히 여기서 길게 자르라고 했는데 여기선 이렇게 길게 자르라고 하더니 짧게 잘랐네요. 근데 이거 짧게 자른 이유는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요 정도로 잘라도 이 세력이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요 뿌리 이 세력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두루 뿌리나 엄나무 뿌리에는 이 뿌리 속에 그 다음에 이런 촉이 이렇게 눈이 다 이렇게 촉이 싹을 틔울 눈이 있잖아요. 이게 봄에 5월달까지 이 뿌리에 싹을 틔우고 잎을 틔울 수 있는 모든 영양분이 우리가 사람이 주는 영양분을 먹고 자라는 게 아니고요. 이 뿌리 속에 올 한 해 동안 저장돼 있는 그 양분으로 이게 싹을 올리고 이파리를 틔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파리가 3장 이상 이렇게 어느 정도 됐을 때 5월 말, 6월 초부터 새로운 뿌리를 내면서 나무가 광합성 작용을 해서 양분을 외부로부터 또는 뿌리가 생기면서 이 토양에서 양분을 흡수하기 시작하거든요. 그전에는 이 뿌리에 저장돼 있는 양분으로 이게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의 손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자를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이게 크게 자르고 작게 잘랐다고 해서 세력은 비슷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항상 이 잔뿌리에 있는 세력까지 다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고 그러면 방금 잘라낸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요거는 어차피 1m 간격이니까 이렇게 길게 고를 내서 가을 식재는 6, 7cm, 봄 식재는 3, 4cm나 4, 5cm 이렇게 묻으면 되고 또는 그냥 고를 살짝 내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심으셔도 됩니다. 신구 모목의 특징이 이렇게 가늘어도 이렇게 보시면 눈이 이렇게 예쁜 눈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거 가느다란 뿌리잖아요. 그래도 굵은 뿌리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가을에 캔 종군이지만 이런 식으로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는 게 신구드룹의 특징이에요. 이것 때문에 신구드룹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손질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남아 있으면은 이런 경우에 자 촉성 재배용으로 키우기 위해서 했을 때 3개로 나눠서 요 잔뿌리 그대로 이렇게 해서 접어서 심어준다거나 일자로 펴서 심으면 되고 이렇게 가늘지만은 이렇게 눈이 다 대부분 다 있습니다. 눈이 없어도 눈이 저절로 만들어져요. 이 두릅나무는 눈을 잘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촉성 재배용 대목 생산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실뿌리에도 이렇게 눈이 잘 달려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느다란 뿌리에도. 그래서 이 실뿌리를 단 한 올도 실뿌리를 잘라서 버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구 대목용 생산으로 할 때는 종군을 손질을 할 때는 이렇게 크게 잘라주고 이 실뿌리는 다 같이 엮어서 이렇게 일자로 놓는다거나 또 약간 이렇게 접어서 놓는다거나 접어서 놓는다고 했을 때 약간 접어서 놓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접어서 놓는 것 전혀 부담스러울 필요 없습니다. 부드럽고 이렇게 접었을 때 여기에 이렇게 왠지 힘이 가잖아요. 여기에 의외로 여기 위에서 나오고 여기에서도 나오고 가지 발생이 잘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촉성재배용 대목 생산하는 손질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촉성재배용 대목 손질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래서 제가 1kg에 촉성재배용으로 키우시는 분들은 뭐 6, 70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순 생산 목적으로 할 때 조금 전에 제가 크게 말씀드렸었죠. 요렇게 자르시라고. 제일 두꺼운 부분 조금 볼펜 길이만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더 얇아지니까 좀 더 길게, 그리고 제일 아래 단계는 더 길게 해서 요렇게 했을 때 길이를 똑같이 센치를 한 게 아니라 굵기에 따라서 다르게 했습니다. 이게 순생산 목적일 경우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묘목 생산 목적으로 할 경우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묘목 생산으로 목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굵은 뿌리 쓰기 참 아깝죠. 근데 묘목 생산으로 목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자르셔야 돼요. 묘목 생산으로 목적으로 하실 때는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오늘 힘 다 빠져가지고. 묘목 생산 목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두꺼운 뿌리는 저는 제가 하는 기준선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묘목 생산으로 하실 때는 이렇게 두꺼운 뿌리는 이렇게 자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묘목 생산으로 할 경우에는 이 잔뿌리도 잘 잘라서 이거 실뿌리 남기면 세력이 너무 세져가지고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잔뿌리들은 그냥 길게 그냥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가늘잖아요. 가는 거는 이 정도로. 자, 잔뿌리 이렇게 잘라주고 묘목 생산입니다. 이거는 묘목 생산 목적으로 할 경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틀림없이 요거를 심어 놓으면은
20cm 정도 이하나 20cm 전후에 미달묘가 나와요. 요거는 한 50cm에서 1m 이상의 나무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런 거는 보통 뭐 35에서 5, 6cm, 한 6, 70cm 정도 묘목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순생산 목적일 때는 이렇게 잘랐는데 묘목 생산일 경우에는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굵기에 따라 다르죠. 이렇게 묘목 생산 목적일 경우에 이렇게 자릅니다. 요만큼 잘라도 돼요. 요만큼 잘라도. 그래서 묘목 생산으로 할 경우에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이렇게 잘라요. 그냥 작게, 두꺼운 거 작게 잘라도 됩니다. 묘목 생산으로 할 때는 자, 이렇게 쫙 잘랐어요, 제가. 그리고 자른 다음에 자, 요게 묘목 생산 목적으로 자르실 경우에요. 그러면 가까이 한번 보시면 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작게 잘라가지고 나오겠나 하는데 요거는 신구니까 눈이 보이잖아요. 신구 생산 저기니까 눈이 보이는데 이렇게 짧아도 나무 다 됩니다. 다만 요즘에 요렇게 작게 자르면은 말 그대로 묘목이에요. 요렇게 이건 묘목이잖아요. 우리가 촉성재배용 대목으로 키운 거 아니고 묘목으로 생산한 이건 민참드럽이거든요. 요거 종군 요 정도 자른 거예요. 아니, 요 정도 잘랐겠다, 이거. 왜냐면 종군이 는다고 해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요. 요 종군도 심으면 얘가 조그마한 거 심은 게 굵어집니다. 그래서, 이 종군이 넣으면 요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얘가 통통해져요. 그러면서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고, 다시 한번, 여기 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종군 보이죠? 여기 나오네요. 딱 요 사이즈잖아요. 이렇게. 요거 심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딱 심어서 요 속에 땅 속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통통해졌고 이렇게 뿌리 나오고 묘목이 된 겁니다. 이건 묘목이에요. 그러니까 촉성재배용 대목을 저기 키우시고 순 달라고 하시면 이렇게 키우시면 순 못 따세요. 이거는 그냥 묘목 생산용으로 이렇게 떡볶이 마냥 그 애들 초등학교 앞에서 나오는 떡볶이 마냥 그렇게 조그만 거 그렇게 키우실 저기 할 때는 여기도 하나 더 보이자. 자, 묘목 생산용 보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거든요. 요만큼 잘라서 이렇게 묘목이 나왔어요. 여기 묘목입니다. 우리가 묘목의 기준 사이즈가요. 20cm까지가 평균적으로 묘목상 기준으로 했을 때 20cm가 소묘고요. 35cm까지가 이제 중간묘고 35cm 넘어가면 상묘, 통묘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20cm가 기본 묘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20cm 아래라도 일반 직거래에서는 좀 통통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중묘로 올리기도 하고 요령껏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종문손질하는 거 이야기 해드리는 거니까 자, 묘목 생산을 했을 때 요만큼을 이렇게 넣었을 때 요렇게 요만큼 이렇게 놓으니까 이렇게 뿌리 이렇게 나오고 묘목이 되더라. 요게 묘목 생산용 종군 손질입니다. 이렇게 묘목 종군 요만만하게 넣어놓고서 나무가 커지게 바라면 안 돼요. 우리는 묘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손질하는 거기 때문에 이래요. 그래서 묘목 손질할 때 이야기고, 자, 순생산 이건 묘목, 이거는 촉성재배용 나무를 크게 키울 때,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순생산을 목적으로 하실 때는 요런 게 있다 그러면은 요거 몇 개로 자르시면 안 돼요. 그냥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 잔뿌리 안 잘라내고 요대로 심어줍니다. 요 잔뿌리 사이에 이렇게 눈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렇게 눈이 붙어있죠. 이건 신구만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리 다 안 하고 여기에서 버릴 게 단 한 올도 없습니다. 이거 잔뿌리 다 쓰셔야 돼요. 이 잔뿌리가 이 세력을 실뿌리 요런 세근은
요런 세근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없어져요. 녹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뿌리하고 요 실뿌리 같이 생긴 이 세근은 틀리거든요. 이 세근은 수명이 짧아서 없어지지만 이 잔뿌리는 힘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순생산 목적일 때는 이렇게 쓰시고요. 순생산 목적일 뿌리의 경우가 다르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촉송 재배용은 충분히 설명한 것 같으니까 자, 요런 뿌리가 있습니다. 그럼 요 뿌리로 내가 순생산 목적으로 심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거 2개 이거 정리 쏙 안 자르고 이거 그대로 심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것도 이렇게 그대로 심어주고 요 정도 급은 돼야지 1년 키워서 이듬해에 봄에 순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정군이 된다. 그 나무가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묘목 생산할 때는 요렇게 가느다란 뿌리가 요거 두꺼운 거는 요렇게 잘랐으면 요 얇은 거는 요 정도씩 잘라줘야지 묘목이 되겠죠. 이 정도 굵기에 따라서 그걸 달리 해줘야 돼요. 굵기에 따라서 이거 안 버리고 그냥 놓는데 이렇게 놓습니다. 여기서 이런 잔뿌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잔뿌리 만약에 요거 2개 자르면 미달며 나와요. 요거 2개 미달며 나오고 요거 미달며 나오고 요거 중묘 나오고 요거 이렇게 자르면 이거 미달며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심어주면 눈 달린 미달며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버릴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다 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 장소를 안 바꾸고 지금은 신고드룹 촉성 재배용 대목 원목 생산용이냐 순 생산용이냐 묘목 생산용이냐 이렇게 따라 구분했는데 이거를 달리 말하면 이제는 신고드룹에 대한 거를 없애고 이게 만약에 일반 두릅이야 쿤순 두릅이야 토종참 두릅이야 자오야 다른 두릅일 경우에 임야에 임야 양분이 없고 척박한 임야에 심을 때는 촉성 재배가 아니라도 이렇게 심으셔야 됩니다. 임야에 대해서 임야에다가 내가 두릅 종군을 심어서 참두릅을 키울 거야 할 때는 이렇게 키워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재배지일 경우에는 재배지 조성해가지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임야가 아닌 곳에 했을 때는 요 정도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품종들도 묘목 생산용으로 할 때는 이렇게 또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동일해요. 재배 원목 생산을 할 경우에 이렇게 크게 자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순생산 목적으로 할 경우에 이 정도 자르고요. 그리고 묘목 생산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잘라도 되는데 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일자로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구겨서 이렇게 접어서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촉성 재배용 대목으로 할 경우에는 1m 간격이 기본이 1m 간격이에요. 가로 세로. 그리고 순생산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전화 때문에 제가 일할 때는 지금은 유튜브 찍으려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시간을 좀 뺀 거고요. 제가 배송 기간에는 매년 유튜브 찍을 때 말씀드리는 적이지만 배송 기간에는 전화 거의 못 받습니다. 문자 남겨주셔야지.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드리는데 그것도 2, 3일 걸려요. 왜냐면 제가 배송 기간에는 잠을 2, 3일에 한 번씩 2, 3시간 잠을 잘 때 잠깐 핸드폰을 보기 때문에 이 배송 기간, 봄, 가을 배송 기간에는 주문도 거의 안 받고 주문도 못 받고 상담을 못 해드립니다. 그래서 전화가 하루에 정말 너무너무 많이 와요. 막 세알일 수가 없어요. 5분 간격으로 전화가 옵니다. 근데 못 받아요. 근데 그거는 전화 거신 분 입장에서는 웬 영업하는 사람이 이렇게 전화도 안 받고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상황 한번 이렇게 보시면 오늘 지금 물건 전부 정리 오늘 밤에 이거 정리 다 하고 내일 저 끝부터 이 끝까지 다시 묘목을 싹 다 채워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날들을 매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전화 못 받습니다. 영무가 있으시면 배송 기간만큼은 영무가 있으시면 문자로 남겨주셔야 돼요. 손님들한테
경우가 아닌 줄 알지만 전화 못 받습니다. 지금은 이걸 왜 하냐면 제가 사실은 배송 전 며칠 전에 종군 자르는 방법하고 소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고 몇 번 말을 했는데 그걸 미처 못했어요. 너무 정신없어서. 그러고 나서 물건을 보내고 나니까 어떻게 자르냐, 소독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문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미처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지금 부랴부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전화 소리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임야 촉성 재배용을 할 때는 이렇게 크게, 그리고, 저기 순생산 목적으로 할 때는 좀 더 작게, 머목생산으로 할 때는 이렇게 많이, 그 1kg가 70개가 될 수도 있고 1kg가 80개가 될 수도 있고 1kg가 200개, 300개가 될 수도 있는 이치는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식재 방법은 나무를 크게 키워서 순을 크게 키우고 대목을 크게 키우실 분들은 1m 간격 그리고 순 생산으로 목적으로 하실 분들도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6, 7cm도 좁습니다. 가능하면 넓게 한 70cm, 80cm 좀 첫 해 수확이 좀 덜 하더라도 나는 2년, 3년 장기전을 갈 거야. 이렇게 하시면 순 생산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80cm, 90cm, 1m 이렇게 심는 게 번식률이 워낙 좋아서 금방 빼곡해집니다. 그건 개인적인 선택 사항이시고요. 그리고 이 묘목 생산을 할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 있으면 두글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15cm 띄고 골을 이렇게 따요. 이렇게 갱이로 골을 딴 다음에 요거를 그냥 요거 이렇게 자른 거를 줄줄줄 그냥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겹쳐도 상관없어요. 안 엉키거든요. 얘네들 캐면 안 엉켜요. 그래서 이렇게 줄줄줄 놓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자 줄줄줄 놔요. 이렇게 줄줄줄 놓는데 이런 것들은 겹쳐서 놔도 돼요. 이렇게 실뿌리 이렇게 줄줄줄 놔. 그래서 줄줄줄 놓지. 일단 놔보자. 손질 이렇게 종군 자를 때 바구니를 여러 개 놓고 크기별로 다 틀리게 이렇게 구분을 해서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큰 것은 큰 것대로 줄줄줄 놓고 중간 것은 중간 것대로 이렇게 줄줄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건 잘못 잘렸네. 이것도 잘못 잘리고 이렇게 해서 실뿌리는 실뿌리대로 그냥 김밥 속 넣듯이 이렇게 놓고 전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줄줄 골 타고서 이렇게 그냥 줄줄줄 놓습니다. 이렇게 식재 간격 없어요. 이렇게 줄줄줄 놓고서 골 타고 나서 골이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흙 덮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묘목은 이렇게 생산합니다. 이런 식으로 간격 15cm 정도 띄고 졸졸졸 김밥 속 넣듯이 붙이고 다만 여기서 굵은 거는 굵은 거대로 중간 것은 중간 거대로 가느다란 건 가느다란 거대로 실뿌리대로 이렇게 놔야지 세력이 엇비슷해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묘목으로 나오면 뿌리가 엉킬 것 같아도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묘목 생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설명 다 해드린 것 같고요. 아까 무음으로 해놓는다고 했는데 제가 하루 종일 이 전화가 5분 간격으로 이렇게 와요. 근데 전화 못 받습니다. 12월 달에 배송 기간하고 할 때는 문자로 남겨주셔야 돼요. 저도 감사하죠. 저한테 전화해 주시는 거. 근데 엄청 이게 힘들어요. 저한테 용무가 있어서 해주시는 건 아는데 답변을 못하니까 마음이 힘듭니다. 지금 이거 했고요. 제가 엄나무를 해드려야 돼요. 제가 이번에는 엄나무 뿌리 설명하겠습니다. 엄나무 뿌리하고 엄나무 뿌리는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이거 엄나무 뿌리거든요. 그럼 엄나무 뿌리는 저기 나무를 키우려고 할 경우에는 조금 크게 잘라주면 돼요. 나무를 내가 순생산 목적으로 나무를 할 때는 이렇게 크게 잘라줍니다. 요런 거는 이렇게 그대로 놔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잔뿌리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요거 이렇게 심어주고 묘목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무를 키워서 순생산 목적으로 해서 1m 50 간격으로 이렇게 심으실 때는 이렇게 심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내가 묘목을
생산을 목적이다. 그럴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묘목을 생산해서 할 경우에는 이렇게 잘라주고 여기 또 이렇게 잘라서 이거 이런 식으로 자르고 여기에서도 이거를 이 실뿌리도 저는 사용 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주시고 요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요 정도 되면은 이렇게 해서 3개 정도로 잘라주고 이건 묘목 생산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해요. 다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순 생산 목적으로 할 때는 길게 자릅니다. 이렇게 3개로. 묘목 생산 목적으로 할 때는 손 생산 목적으로 할 때 이렇게 3개로 잘라주고 묘목 생산으로 할 때는 조금 더 짧게 잘라줘요. 이게 지금 묘목 생산 제가 손질하는 방법이고요. 하나 더 할게요. 자, 이렇게 가느다란 뿌리도 있어요. 그러면 순 생산 목적으로 할 경우는 2개로 잘라가지고 이거 실뿌리 하나도 안 버리고 실뿌리 하나도 안 버리고 그대로 이렇게 심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심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순 생산이다, 묘목 생산이다. 그러면은 실뿌리 하나도 안 버리고 이렇게 심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엄나무 종군 이야기고요. 여기에서 심는 방법에 대해서 평삽과 직삽이 있는데요. 이 평삽으로 가을에는 직삽을 못 하잖아요. 평삽만 하잖아요. 이렇게 눕혀서 하는 것만. 그리고 봄에는 직삽이 가능하거든요. 위에 이제 겨울처럼 멀지가 않으니까. 직삽과 평삽 중에 직삽이 조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긴 하지만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순이 일주일에서 한 일주일 이상 열흘 정도 순을 빨리 틔워요. 그건 좋은 점입니다. 일은 난이도가 좀 있긴 하지만 그리고 뿌리도 예쁘게 나오고 순 틔우는 시기가 조금 빠르더라 직삽이. 그게 다른 점이고요. 그리고 이영두릅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두릅 조건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내가 순 생산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좀 더 크게 자르고 묘목 생산할 경우에는 조금 작게 자른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막으로 해서 음악 베이스 깔고 자막으로 해서 소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부 다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유튜브는 바쁜 시기에는 많이 못 찍지만 밴드에는 두릅 재배 밴드라고 밴드에는 제가 정보를 올리고 또 다른 많은 분들이 정보를 많이 공유해 주시거든요. 정말 우리 이 재배자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그런 밴드로 활성화가 잘 돼 있어요. 거기에는 이미 제가 이 침지 소독하는 방법, 종분 소독하는 방법, 묘목 소독하는 방법 등 다양한 것을 저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다른 분들도 많은 공유를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미 거기에 올라가 있는 정보들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얻는 정보들도 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두릅 재배 밴드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정보 공유를 하고 또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단계로 종군, 묘목, 이 침지 소독하는 방법, 식재하기 전에 소독하는 방법, 소독은 꼭 하셔야 됩니다. 소독하는 방법과, 그리고 소독하실 때 이 약재를 쓰는데 등록하는 방법, 약재가 그냥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영상으로 띄우겠습니다. 저희 협농농가하고 같이 협업해서 묘목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2년 3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었어도 이렇게 뭔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섭섭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 전화는 안 되고요. 문자 주시거나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또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앞으로는 매 시기마다 1년 연중 재배 방법에 대해서 매번 해야 될 시기, 보름이나 한 달 전에, 최소한 보름 전에 영상으로 계속 제보 공유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경 써서
필히 그렇게 할 겁니다. 재배자님들을 같이 이렇게 호흡하고 같이 농사를 지어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그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그건 기본이시고요. 알림 설정 하셔가지고 제가 정보 공유를 해드릴 때마다 그때 같이 이렇게 제가 부족하면 알려주시고 또 제가 또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보실 수 있길 또는 저는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하는 방법 선에서 분기별로 매번 방제면 방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는 것은 매번 의례적으로 전부 다 영상을 올려드릴 거니까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